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은사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효상자의 책이 나왔습니다. 40여 년 전 진행된 조계총림 송강사의 1980년대 대대적인 중창불사 기록과 더불어서 당시 승가의 생활상을 낱낱이 담은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책인데요. 은사 현호 스님의 중창불사 과정을 모두 지켜본 보경 스님의 기록입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한 수행자의 불사에 대한 염원의 기록이자 어떤 안목으로 불사에 임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보경 스님의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송강사 산천 너무 아름답지요. 예, 그린 색깔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강사 탑전에 지내고 있는 보경입니다.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이 아름다운 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BTN에서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님 서울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예. 송강사 내려가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거의 딱 10년 됩니다. 벌써 10년이에요? 예. 예. 엊그제 서울에서 뵌 것 예. 같아요. 예. 네, 법련사의 예. 주지로 예. 소임을 사셨는데, 야, 세월 빠르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스님은 얼굴이 그대로세요. 그냥 세월이 지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요. 많이 늙었습니다. 동안이십니다. 소문에 풍문으로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책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님. 이 책을 보니까. 근데 불교의 인문학적인 해석을 원으로 삼은 이 시대의 이야기꾼이라고 우리 보경 스님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올봄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새로운 책으로 불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 독자들 많으시죠? 예, 뭐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주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책은 저희 이제 은사이신 네. 현호 스님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83년도에 출가를 했고요. 네. 예. 그때 이제 주지를 맡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행자였죠,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구산 스님이 네. 바로 이제 그에 이제 입적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중창불사가 이제 네. 이제 진행이 되고, 되셨죠. 예.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서울 법련사, 네. 또 미국 LA 고려사 이렇게 해서 네. 불사들을 하신 것을 볼 때 저는 그 슈퍼맨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이건 네.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은사 스님의 이런 이야기를 네. 한번 일생을 조명해 볼 수 있고 그 업적을 기려드리는 책을 네. 꼭 한번 내드리고 싶은 항상 네. 그런 바람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완간이 됐네요, 스님. 예, 예. 와,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책의 끝부분에 나오는 스님 애쓰셨어요라고 한마디에 예. 이 중창불사를 내게 된 이유가 예.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에게 네. 해드릴 수 있는 네. 제자로서 그러면서도 예. 좀 살갑고 네. 뭐 존경과 사랑과 찬사와 예. 그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네. 할 수 있는 그 한마디에는 스님 애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스님 일생을 이제 통틀어서 네. 이렇게 제자가 해드릴 수 있는 네. 말
딱 그 한마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책을 마무리를 했네요. 네. 그렇게, 어느 상자가 그 은사 스님께서 해놓은 불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 아란존자가 있었다면 아란존자 그 제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본문을 다 염송해서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우리 보경 스님이 현자 호자 어른 스님께는 아란이 같은 보경 스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함께 모실 때는 어떻게 뭐 어른 스님 잘 모셨어요? 원체 그 날카로우시고 또 영민하셔가지고 불가건 불가원 항상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젊은 날 행자 때 이제 초심 시절에는 왜 은사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되었는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수행했던 이야기나 옛날에 그 뭐 살아오신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도 그렇죠. 그러셨군요. 불가칭 불가원이라.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스님들이 젊은 스님은 젊은 스님대로 또 연세 드신 어른 스님은 연세 드신 대로 아 그랬네 그렇게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경 스님께서는 보니까요 수선사 영구 그리고 선문염송 강설 또 고양이 시리즈 3권 고양이 시리즈 이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에세이 선종사에 이어서 이번 불사까지 야 스님께서 집필하신 이 책들이 다른 듯 같은 느낌? 또 아주 일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고양이 시리즈도 좀 특별하고 이 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그 송강사 800년 산문의 이제 그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국 불교의 일에 조금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선종을 표방하니까 그 교학적인 그러니까 뭔가를 그 일일이 보고 기록하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립문자다에서 이제 그런 세계를 좀 도외시하다 보니까 분립문자 정신이 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게 온 거고 그래서 실제 그 옛날에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감화를 받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송강사의 보조국사께서 실제 생활에 쓰셨던 것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목욕해라고 우리 신발 깔창 같은 건데 옛날에는 목욕 타올이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 딛고 서서 몸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박물관에도 여러 점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보조 스님 그 얼마나 그 찬찬한 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점 외에는 800년 역사에 거의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절집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때 이 스님들이 이런 재미도 있었네. 이제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논문도 수선연구 800년 산문 역사로 썼고 수선사 연구가 논문집이군요. 선문염송 강설도 그리고 또 고양이 그 고양이 시리즈 이것은 그 산중 암자의 그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들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세 권 이야기를 쓰고 나니까 이야기를 구성하는 필력이 붙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을 또 에세이 선종사가 좀 선종사라고 하면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에세이가 붙으니까 에세이처럼 읽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이후부터만 이렇게 불교를 얘기하니까 인도 사상의 연원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대 그 코카소스 산맥 그 위에 아리안들이 인도로 와서 거기에서 베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
그 이제 경전 같은 거죠. 네. 구전대원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파니샤드로 내려오고 네. 우파니샤드 때 불교가 그 위에서 태동하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유교와 도교라는 이 속에서 각축을 벌이면서 불교가 역경을 마치고 네. 선종으로 이제 역경이 다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선종으로 이제 막 치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보조국사 꿈에 네. 2세 진각국사가 그 출가를 하셨는데 꿈에 설두 벽암록을 네. 그 초고를 쓴 그 설두 중현선사가 오는 네.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고대 아리안부터서 중국으로 불교가 와서 네. 송광사로 오기까지 이 말하자면 선의 로드를 네.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네. 그래봤고 저는 이제 동대에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한 권으로 좀 꿰지는 이런 책들이 거의 없어요. 한 부분만 있지.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일반 교양서로도 그렇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도 또 선방 스님들도 해지 한철이면 네. 아 내가 하는 공부가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거군 하는 것을 네. 알도록 해드리고 싶은 이제 예. 그 사명감으로 그것을 썼고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스님이 필력이 붙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예, 예. 에세이 선종사까지 예. 저도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예, 스님은 예. 열심히 그런데 이제 소임을 놓고 송강사 계시니까 집필하기가 딱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네. 다른 행정 소임 안 보시니까 네.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람 그 인류사적으로 네. 좋은 책의 네. 누가 유배를 가거나 네. 이랬을 때 네, 그때 좋은 책이 나오죠. 나온대요. 스님은 유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내서 이제 스님들 네. 드리면 네. 책을 또 냈냐고 이래요. 아. 그때면 제가 딱 네.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예. 뭐라면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니까 한다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놓고 나니까 예.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스님은 책하고 노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책을 쓰시기 위해서 예. 얼마나 많은 자료를 예. 스님이 탐독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거는 또 선문염송 강설이나 수선사 연구, 에세이 선종사 이거 다 그렇잖아요. 예, 예. 자료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자료를 또 보셔야 되고. 예.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는 그 눈이 이제 논문 쓰면서 생기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띄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예,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예. 처음 이 책을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말했듯이 맨 처음에는 이제 네. 은사 스님의 이런 것을 되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길어드리고 싶은 마음. 네.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는데 송광사 옛날 스님도 이제 잘 아시겠죠. 부리대보 네. 타블로이드 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합본집으로 된 게 10년치 2권이 네. 이제 창고에서 이제 봤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불일해보 합본집. 그게 너무 그 내용이 알차고 네. 특히 그 문화재 전문위원인 신영훈 선생님이 네. 그 송광사 대웅전의 이렇게 불사 과정을 네. 썼어요. 그 문화재 전문위원회 안목으로. 그러셨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런 그 에세이나 소회가 아니고 네. 감상이 아니고 어떤 그 사료를 가지고 쓰는 tex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걸 딱 본 순간 이건 책이 된다. 이건 정말로 딱 이건 그림이 되지 네. 하니까 벼르고 있었죠. 앞으로 두고 이거는 송강사에서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 스님을 길어드리는 것, 예. 송강사 10년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죠. 우리 건강검진하면 CT 찍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800년 역사에서 10년이라는 네. CT 한 장을 만든다는 이제 이 생각으로.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져서 근 100년 동안의 사진 네. 기록들이 이제 그렇죠. 실게 되고 네. 또 그 연원을 뭐하니까 이제 보조 스님부터서 네. 다시 이렇게 그 흐름을 잠깐씩이라도 소개를 하게 되니까 네.
800년 역사, 구체적으로는 100년의 사진 자료, 네.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고 느낀 송강사 그렇죠. 80년대 네. 8차 중창 불사기 10년의 CT 한 장.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출가하셔서 40여 년 예, 예. 스님 옆에서 불사하는 과정을 다 보셨기 예, 예. 때문에 예, 예.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우리 스님께서는 책 쓰는 일보다 예. 나는 책 쓰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근데 예. 스님은 더 어려운 일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예. 네. 어떤 일이 스님은 제일 어려우셔요? 이제 아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좀 경전 해설이랄지 네. 뭐 이래서 사실 쓰고 싶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이런 책들 한번 하고 나면 네. 한 6개월 정도는 손끝에 이렇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짚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너무 에너지를 쏟아 예, 넣으셨어요. 예. 그런데 스님, 이 그 송강사 대웅보전 예. 이렇게 지어졌다. 이 책은 두께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적당한 예. 사진을 다 골라서 넣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사진도 다 스님이 고르셨어요. 예. 손가락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 사진이 사실 그 본문 내용은 네. 저는 글을 굉장히 빨리 쓰기 때문에요. 제가 200 A4로 한 200페이지 넘게 200장 넘게 되는데 네. 책 자체는 본문 쓰는 건 한 2달 정도에 사실은 금세 썼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사진을 네. 취합을 하고 네. 선별해서 그 내용에 맞게 안치고 그렇죠. 디자인하고 이런 네. 것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도움을 받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아니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몇 페이지가 나옵니까? 지금 와. 지금 그게 66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 끝에 사진 보니까 I am free네요. 예, I am free. 예. 예. 그 캡션도 이제 이야. 제가 다 넣고. 야, I am free 나오고 이제 연꽃. 예. 예. 연꽃이 이제 마무리하는 사진인데 예, 예. 이 사진 멋지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쓸 때부터서 네. 맨 마지막에 이 사진을 넣는다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약해서 그렇죠. 다시 연꽃에 네. 사진했는데 이제 이 사진은 송광사에 있는 자료 사진들 네. 또 근자에 송광사 사보의 사진을 찍는 이제 네. 그 작가들 틈틈이 제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급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제가 그냥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네. 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사진 흑백 작업을 조금 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 게 이제 좀 공부가 네. 돼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목이 있으시니까 스님이 다 고르시죠. 네, 네. 네. 우리 독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사진이나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냥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또 어찌됐건 네. 이 책은 그 읽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260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 설명을 이제 캡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되게 신경 쓰고 또 유쾌하게 네. 함축적으로 이제 하려고 되게 고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강사 이제 산신각하고 보조국사 탑이 네. 법당 뒤쪽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할 때 네.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긴다. 이 두 네. 곳이 송강사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데 그것은 송강사 대중의 복심과 같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그렇죠. 담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재미있는 이런 말들을 좀 네. 익혀두기 위해서 네. 제 이제 한때 취미가 세계 곳곳에 속담이나 격언 옮겨 적는 게 네. 제 취미였어요. 그래서 재미있다. 그런 말들이 정말로 네. 아름답고요. 예.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스님 설명을 들으니까 네. 더 읽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네, 읽어보셔야 왜냐하면 됩니다. 이 두께를 보면 네. 도망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딱 펼쳐서 사진을 보면 네. 이 사진이 뭐지? 이러고 네. 또 캡션이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더 읽고 싶어진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저 책이 뭔가 이러고 이제 다 검색해서 아마 책을 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계시는 그 보조사상 연구원 설립에 관한 이야기도 담겼는데 이 송강사 대운정 복원이 물리적 복원이었다면 보조사상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거는 송강사 정신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라고 스님께서는 생각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저희 그 은사 스님이 그 굉장히 그 창의적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그 지금 법당에 우리 1년등 달지 않습니까? 네. 스님 우리 출가해서 봤을 때 연등은 초파일만 달고 없앴지 1년 놓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없었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은사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 법당에 1년등 다는 게 한국 불교에서 당신이 맨 처음 했대요. 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절이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지. 또 우리가 기하불사 하면은 주소 쓰고 이름 쓰고 하는 거. 그 송강사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하도 불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화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 소원을 적어서 하고 이제 이런 본인들이 식으로 한 장 동참하는 그 발언도 좋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불사만 하고 말았으면 좀 이야기 거리가 그래 풍부하지 않겠죠. 근데 그 외형의 이제 불사,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정신을, 송강사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보조 스님의, 보조 스님의 정신은 바로 이제 성교일치, 성과 교가 둘이 아니고 정과 해. 그러니까 정은 선이고 해는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이지적인 불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와 사를 그 겸해서 갖추는 이렇게 균형 있는 불교를 가야 된다. 이제 이 일념으로 이제 만드셨죠, 연구원을. 큰 스님은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상자가 제자가 이렇게 사상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또 따라와주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에 절에 왔는데 큰 스님들도 그렇고. 이 49제 지나면 그 한두 시간 하고 나면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던가요? 그날 오후에 그 공허하고 이런 기분이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은사 스님은 뭐 저는 뭐 이날까지 뭐 방 한 칸 늘려보거나 집 한 채 못 지어보고 살았지만 우리 스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책이라도 한권 지어드리면 그 맞는 이안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에 소박한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스님은 집 한 칸 안 지었다고 하시지만 스님은 이 역사 불사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불사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유형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기록의 불사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송강사로 출가하는 분들은 꼭 이 스님이 쓰신 이 책을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어떤 스님의 이제 뭐 평정이 됐건 뭐 이런 거 되면 다 사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저는 좀 마땅찮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당신의 제자가 쓴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이 만져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이신 보경 스님을 모시고 스님의 신작이죠.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저희들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경 스님 하면은 또 고양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 시리즈 3년작으로 큰 인기를 누리셨는데,
팔자에 없던 고양이 집사로 간택됐던 그 순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그 일본의 이제 그 미시마 유키오의 그 네. 금각사라는 소설이 있고요. 네.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네. 이제 그 책이 하나는 이제 중세 수도원에서 일어난 얘기, 그렇죠. 금각사도 이제 네. 그 아시겠지만, 사찰. 이제, 예, 예, 네. 일본의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역량이 된다면 네. 정말 그 소설처럼 네. 어떤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서 네. 송광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저는 그 망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항상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서울에서 마치고 이제 네. 송광사는 이제 환지 본체해 가지고 있는데 네. 그 12월 말이었는데 굉장히 그 이런 추위에 막 춥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해질녘에 난데없는 이게 뭐 꼬리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집에서 키운 고양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꼬리가 왜 없어요, 고양이가? 그 전에 시골에서는 그 꼬리를 놔두면 그냥 야지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아, 집 고양이를 이렇게 어른들이 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고양이가 한 마리 오는 거예요. 뭐 너무 뜻밖이고 네. 어떻게 이 산중에까지 이런 네. 놈이 오지?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추우니까 네. 막 우유도 주고 네. 뭐 우선 추우니까 네. 뭐 그래서 사과 박스도 하나 이제 주고 했거든요. 네. 주택이 하나 생겼네요. 근데 고양이 저는 주택. 이제 언제든지 이제 갈 줄 네, 갈 갈 줄 줄 알았는데, 알았죠. 근데 그 다음날 그대로 아침에 있어요. 네. 그래서 벌교 가서 마트에 찾아보니까 사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료를 사와서 양이를 주고 사료를 딱 검색을 해봤더니 사료도 무슨 프리미엄이 있고 뭐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순간 딱 생각이 이건 책이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지금의 내가 사료를 검색하는 이런 과정부터서 네. 쓰자. 네. 그리고 근데 저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네. 아마 봄 되면 가겠지. 네. 그러면 겨울 동안에 네. 이야기라도 쓰자 해가지고 네. 막 부르짖게 썼죠. 네. 잘 보호를 해주고. 네, 그래서 안 겨울 가니까. 이야기 네.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쓰고 네. 계속 안 갔어요. 네. 근데 여름 되니까 여름 이야기 한번 산중 여름은 매일같이 비 오거나 매일같이 덥거나 맞아 이 둘 중이니까 그렇죠. 이 지루한 속에서 저 친구는 어떻게 살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계시죠. 그랬군요. 네. 아무것도 이야기도 없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 이야기를 쓰고 또 한 해가 지나니까 가을하고 봄 하면 네. 세 권으로 양이의 사계를 만들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리즈가 나왔군요. 네, 그렇게 하고 평소에 제가 같은 하나의 주제로 연작을 써보고 싶고 네. 하나의 주제로 소설 같은 네. 책을 써보고 싶은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네. 이게 딱 그렇게 되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그럼 지금 몇 마리나 됩니까? 식구가? 이제 그 양이는 이제 나오고 지내는데 네. 그 외에 사료를 네. 겨울 같은 이제 사료를 이제 한쪽에 줘요. 네. 그러면 큰 절에서 넘어오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애들이.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애들이 자유롭게 이제 여기서 먹고 사실은 들고양이죠. 저는 들고양이가 왔는데 저는 밥을 주는 거지 않아요? 저는 들고양이라면 너무 네. 너무 좀 가슴 아파요? 너무 표현이 박절해서 저는 꼭 야지의 고양이 이렇게 야지의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와서 뒤에 있다가 근처에서 새끼도 낳고 있다가 네. 또 그러면 그 머물러 있는 애들도 있고 떠나는 네, 애들도 맞습니다. 있고 그 10년을 그렇게 보니까 네.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네. 이해가 되고 그랬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고양이가 그 일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놓쳐가지고 예. 그 아이가 그냥 산고양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밥을 주니까 저래서 예, 예.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예. 있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또 와가지고 고양이가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요. 예, 예. 16마리 정도까지 됐었어요. 예, 예, 예. 이 사료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사찰을 방문하는 또 불자들이 사료를 보내기도 하고 예, 예. 이제 자연적으로 도태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어느 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날 어떤 분이 와서 버리고 갔는지 집고양이를 하나 버리고 왔어요. 아, 예. 근데 그 안타까운 아이를 우리 이제 리투아니아 스님, 예. 저하고 함께 있는 스님이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이 아이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다리 뒤에를 보니까 점이 2개가 있어요. 예. 네, 다리 뒤에 예. 발 있는 그 예. 점에. 점순이로 진짜. 아, 그 아이가 점순인데요. 예. 우리 스님 상자가 됐죠. 저는 돌보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사물은 네. 그 존재하는 것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난 겨울에 겨울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이제 지내는 애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아주 하얀색이 많아요. 거의 하얘요. 아. 하얘.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눈이 보면 총명하고 영리하고 이래요. 네. 고양이도 보면 다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스님이 계속 관찰을 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준 줄 알아요? 뭐라고 지었어요? 설탕이라고 지어줬어. 설탕이. 왜 설탕이죠, 근데? 아니, 네. 그 이름이 달달하잖아요. 하얗고. 그래서 처음에는 슈거 하얗구나. 이렇게 했다가 네. 이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네. 말에 맛이 없는 거라서 스님 설탕이라고 지어줬어요. 스님 고양이 이야기 하니까 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1983년에 출가를 하셨다고 송강사로 출가하셨는데 출가 당시에 스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강사 후원의 행자님의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돼요. 예. 그때 스님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라기보다도 예. 이제 강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네. 불교 학생 활동을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이왕 갈 것 이제 빨리 가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왔던 거고 송강사에 딱 오니까 그 행자실에 그런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구산 스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네, 그때는 살아계셨죠. 구산 스님이 다음 생일은 못 보신다고 했다. 올해 돌아가실 거다. 이 말이 벌써 거기 사중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신비롭잖아요. 네. 자기의 네. 말하면 거기 그 생애 이렇게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이미 네.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게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네,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그런 말들이 있고 하니까 되게 신비롭고 또 절에 와 보니까 저는 그 첫날 밤에 이렇게 네. 그 베개가 이렇게 목침이잖아요. 네. 비구 스님들 목침이었군요. 네, 우리 목침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좀 신기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세수하고 발 씻는 곳 상복대야 하복대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첫날부터 그걸 일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몸을 굉장히 그 정결하게 생각하는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그 신비로웠고 그렇죠. 그리고 물도 아껴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 뜨거운 물 같은 것을 네. 바로 버리면 안 되고 항상 찬물을 섞어서 네. 미지근하게 해서 보내야 된다. 미생물까지도 생각하는. 예. 네. 그래서 이곳이 불살생의 자비도랑이라는 것을 그 하나만 봐도 그렇죠. 아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음식에 비위가 약한데 네. 절집은 뭐든지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록 그게 음식이지만 그 음식으로부터 자유를 느껴봤네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뭐 천상 스님이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날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우리 큰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는 어떤 스승이셨을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는 스님의 은사 스님 모습이 있을 테고, 네. 또 상좌가 스님을 바라보는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스님께서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사는 마음으로 살라는 네. 가르침이 있으셨다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네. 뭐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뜨면 건성건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말씀 꼭 하시죠. 네. 그 출가자는 하루를 살아도 네. 1000년을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말씀 이렇게 참 이렇게 이제 많이 하셨고 이렇게 네. 뭐든지 이렇게 창의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네. 하는 이제 이런 자세들.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대작 불사를 그렇게 여러 세 네. 군데나 하셨잖아요. 예. 그럼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은사 스님을 이렇게 40년 모셔보니까 은사 스님은 개인 통장이 없으세요. 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맞으면 먹는 것, 쓰는 것은 나는 네. 고해받지 않고 어디서든 생긴다는 이런 자기 그런 그러셨군요. 신념이나 믿음이 있으셨네요. 없으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뭔가 이렇게 이제 은사스님 필요해서 이렇게 얼마나간 이렇게 그 준비해 드리 용체를 드리고 뭐 네. 준비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며칠이 안 가서 그 돈이 그대로 생겨요. 채워져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 참 신기하고 예. 그러셨군요. 부럽고 네. 그랬습니다. 이 책을 완간하고 이제 스님 제가 이런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라고 은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셨죠?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도 네. 겉은 그 물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데 네. 더 깊을수록 거기는 고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깊은 바닥은 땅을 쓸면서 가요. 네. 이렇듯이. 근데 당신도 많이 이렇게 그 감정이 이렇게 그 좀 복받치시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러시겠죠? 사람들한테는 네. 전해 들었는데 네. 직접은 한 말씀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냥 마음으로 다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를 집필하면서 이후에 각 산문과 사찰에서 이런 유사한 기록 작업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기록물이 갖는 이의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네. 제가 40년을 이제 한 도량에서 이렇게 살고 보니까 송광사를 또 대중들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 전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각 그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전국 사찰에서건 그 대략 불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기록해놓고 사찰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한다 했을 때도 이 건물은 어떤 정신으로 쓰여졌으니까 그걸 또 살려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이제 공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것은 제가 단순히 뭐 저희 은사 스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의 스님들이랄지 사찰에서도 보고 또 자기의 선대의 스님들 또 자기 도량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남겨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좋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좀 한번 선을 보이고 싶어가지고 저도 도량 정비를 하고 만약에 새로운 불사를 하게 된다면 시작부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은 뭐 시작하면은 거기 모연문부터서 하고 연기문을 쓰고 발음문을 쓰고 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이제 회양에 대한 것을 꼭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셨군요. 불사를 이렇게 그 되게 그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체계를 갖춰서 항상 불사를 하셨거든요. 또 모연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스님. 마음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5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일생에 1만 권 독서의 원을 가지고 정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 아마 제가 그 원력을 세운 대로 뭐 제가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이 세상 이제 그 내려놓게 된다 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1만 권을 읽었지 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더 정진하고 더 좋은
책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겸손의 말씀이신데요. 네. 요즘같이 독서를 잘 안 하는 시절에 네. 우리 스님께서 불서뿐만 아니라 이런 또 좋은 자료를 엮을 수 있는 책들 네. 또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다음에 또 어떤 책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 아이고, 그런 지점인데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우리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덕담도 좋으시고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또 이렇게 화면으로 네. 시청자나 불자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네. 또 우리 평소 제가 좋아하는 아이고, 우리 진명스님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네. 편하게 긴장하지 않고 잘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되게 즐거웠고요. 예. 신도민들 모두 네. 집안마다 또 마음마다 네. 부처님의 등불, 지혜와 공덕의 등불을 네. 꺼지지 않고 네. 항상 빛나는 그런 하루하루 예. 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송강사 가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송강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는 수행과 전통, 신심과 선조의 은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글과 사진으로 되살려 후대에 전하는 작은 불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산문과 사찰에서 유사한 기록 작업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전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시고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후원해 주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한주 불자님, 이진희 불자님, 정혜린 불자님. 이 이름이 의미심장한데요. 네, 누구의 이름과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붓다의 가족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 제가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꾸준히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